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재판에 첫 출석했습니다. 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 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한 조 전 장관은 검찰이 왜곡하고 과장한 혐의에 대해서 사실과 법리에 따라 하나하나 반박하겠다며 지치지 않고 싸우겠다고 말했는데요. 또 그는 언론에 대한 말도 남겼습니다. 조 전 장관은 검찰의 공소 사실만을 일방적으로 받아쓰지 말아달라며 오늘부터 전개되는 법정에서도 변호인의 반대 신문 내용도 충실히 보도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는데요. 이후 조 전 장관은 유재수 감찰 무마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는가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바로 법원 청사로 들어갔습니다. 현재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 등을 받고 있는데요. 이제 본격적인 검찰과 조국 전 장관 간 법정 공방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작년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후에 저를 최종 목표로 하는 검찰의 전방위적 저인망 수사가 있었습니다. 마침내 기소까지 되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유를 불문하고 국민 여러분께 선고합니다. 오늘부터 저는 법정에 출석합니다. 검찰이 왜곡하고 과장한 혐의에 대해서 사실과 법리에 따라 하나하나 반박하겠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치지 않고 싸우겠습니다. 언론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검찰의 공소 사실만을 일방적으로 받아쓰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 전개되는 법정에서도 변호인의 반대 신문 내용도 충실히 보도해 주시길 바람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수 감찰 무마 혐의 여전히 부인하십니까? 검찰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 그들이 잊고 있는 사실 하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대한민국 최고의 형법 전문가이자 서울대 법학과 교수였다는 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형법과 관련된 논문을 제일 많이 쓰기도 했던 그를 검찰이 잠시 잊고 있었던 모양인데요. 제가 단언컨대 윤석열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엉성한 기소와 불충분한 증거들, 끼어 맞추기식 논리와 무리한 확증 편향, 이 모든 건 사건이 무죄에 가깝다는 걸 보여주는데요. 논리로도 절차로도 증거와 소명 자료로도 그 어떤 걸로도 절대 조 전 장관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 말인즉 그들의 지옥문이 막 열렸다는 뜻인 겁니다. 마침내 법원이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8일 정 교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정 교수는 6개월의 구속기간이 끝나는 오는 10일 자정에 풀려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을 너무 오랫동안 기다려야 했는데요. 당연한 결과인 거죠. 정 교수의 구속기한이 다가오자 검찰은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심리해달라고 요청했고, 검찰이 구속영장 발부 대상으로 제시한 혐의는 미공개 정보 이용, 차명 주식거래, 증거인멸 교사 등이었습니다. 이는 정 교수의 구속영장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지만 기소 단계에서 추가된 공소 사실이었는데요. 한마디로 사건 쪼개기를 해서 구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꼼수를 부리려 했던 겁니다. 검찰은 이들의 혐의에 대해서도 범죄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추가 발부해달라고 주장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 임종원 전 법원 행정처 차장 등 추가 영장이 발부된 주요 인사들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정 교수의 변호인은 주된 범죄 사실을 심리하기 위해 작은 여죄들을 찾아 구속하는 것은
전형적인 별건 구속이라며 반대의 뜻을 밝혔는데요. 양측의 주장과 혐의 내용 등을 검토한 재판부는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주할 가능성이 없고 추가 영장 발부가 가능한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의 혐의 사실에 대해 증거 조사가 실시돼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적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14일 열리는 속행 공판에서 향후 증거인멸이나 도주 시도 등을 할 경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점을 정 교수 등에게 고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재판부는 지난 3월에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취지로 정 교수의 보석 청구를 기각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당시 재판부는 도주할 우려가 없지만 혐의 사실에 관한 증인 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은 현 시점에는 구금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정 교수에게 확대 해석하지 말 것을 당부했는데요. 검찰은 피고인의 구속 여부와 무관하게 앞으로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라도 정 교수의 영장을 기각한 재판부의 판단을 지지합니다. 모처럼 만에 옳은 결정이었는데요. 그런데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6개월간 구속된 사례가 있었나요? 그렇다면 잔고증명서 위조는 어떤가요? 표창장 위조보다 더 죄질이 무거운 범죄가 아닌가요?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표창장 위조를 한 사람보다 먼저 구속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검찰의 기소 기준은 뭘까요? 내가 싫으면 기소하고 좋으면 기소 안 하나요? 아니면 이해득실을 따져서 기소하는 건가요? 왜 윤석열 장모 최 씨는 그렇게 수없이 많은 중대 범죄를 저지르고도 단 한 번도 구속된 적이 없을까요? 이게 윤석열이 말하는 법의 평등인가요? 윤석열 청장에게 다시 묻고 싶습니다. 표창장 위조와 잔고증명서 위조 중 무엇이 더 나쁜 짓입니까? 법정에서 증인신문을 통해서 예. 총장은 내가 보지 않고 결재하지 않는 이상 위조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말 자체를 대전제로 해서 지금 이 위조 사건이 진행이 됐잖아요. 그렇지 않다. 총장이 위임전결했거나 다른 사람이 결재해서 상장 발부된 경우도 얼마든지 있고, 따라서 총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팩트를 가지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내가 결재한 적이 없기 때문에 위조된 거다라고 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다. 어떤 절차를 거쳐서 상장을 받았는지까지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절차를 받아서 받았지 어떤 본인 직접 위조하거나 그런 적은 없다, 이런 것입니다.